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죠? 매일같이 기다리라고 했더니 너무 힘드신 모양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기다릴 때입니다. 계좌가 시퍼런 것은 지수만 봐도 당연한 겁니다. 전쟁 수혜주, 인플레 수혜주처럼 테마를 쫓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 없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더 좋을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스타가 됩니다. 당장은 시장의 영향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이지만 때가 되면 회복이 더 빠를 거고요. 결국 스타가 될 겁니다. 올해는 당연히 좋고요. 내년에도 더 좋을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주말 동안 증권사들마다 추천주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했으니 대단한 것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증권사들의 추천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기에는 주린이들에겐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참고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이어가는 큰 동력이 됩니다. 출발!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간 추천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5공장을 착공할 예정이고 올해 추가로 6공장 착공도 예정돼 있어 CMO 위탁 생산 영역 확대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그렇게 CMO 트렌드에 맞는 장기 성장 전략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CMO 바이오 사업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랜만에 살펴보는 종목이니 실적 추정치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21%의 이익 성장에도 내년에도 25%의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죠? 하지만 과거 성장성에 비해서는 성장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2024년에는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PER 밸류도 올해 기준으로 108배 수준에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보다 성장성이 떨어지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보다 PER 밸류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쉽게 손이 가지 못할 것 같네요. 일봉 차트를 볼까요? 잘 모르겠네요. 주봉 차트를 봅시다. 애매하고요. 월봉 차트를 봅시다. 더 빠질 것 같진 않아도 더 오를 것 같지도 않지만 방향은 실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그냥 당장은 관망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봅시다. SK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을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주 고객사 배터리 리콜 물량 생산과 메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2분기 판매량도 1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베를린,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면서 2분기 소형전지 매출액도 10% 이상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매우 우호적으로 보고 있군요.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1639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258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은 소형 배터리 실적 호조와 전기차 원통형 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수급 이슈와 전쟁으로 인한 유럽 OEM 기업들로의 출하 정체에도 테슬라형 원통형 전지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중단되었죠. 최근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중단이 굳이 따지자면 악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해소되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니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리튬, 니켈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는 과도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주요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는 가격 전가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외에 전해 리튬이엄, 알루미늄 등 비연동 메탈에 대해서도 주요 고객사와 연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격 전가 능력이 더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월 말부터 일부 판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CATL 대비 50%를 훌쩍 넘게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 중이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투자 매력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얘를 탑픽으로 보기엔 여전히 신규 상장주로서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CATL 대비 분명 저평가이지만 삼성 SDI와 비교하면 비싸 보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은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이 있고 심지어 테슬라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라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셀 기업보다는 소재 기업들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 보호 예수 물량 부담도 완화되고 가격 메리트가 더 높아졌을 때나 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반등 후 이어지는 다지기 패턴이고요. 5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추가적인 실적 상향이나 새로운 모멘텀이 동반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만 원이 한계가 될 거고요. 그냥 관망입니다. 다음은 SK증권이 주간 추천주로 제시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공시했는데요. 생산을 위한 가공 설비 등을 감안하면 아산 이 공장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는 아주 좋은 겁니다. SK증권은 아산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1분기 영업이익은 251억으로 올해도 분기 실적 우상향이 전망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전공정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파츠의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미세화 고단화로 식각 공정 내 소모품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요. 신제품 실리콘 카바이드린 매출 확대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 고객사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니 좋습니다.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며 시장 내 경쟁력도 높아졌고요. 추천을 한 SK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볼까요? 작년 35%의 매출 성장에도 올해도 32%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좋고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 55%나 큰 성장을 했음에도 올해도 40%에 육박하는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아주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장성이 20%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내년까지도 좋은 겁니다. 올해 40%의 성장에도 PER 밸류 12배 정도면 비싸다고도 할 수 없네요.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볼까요? 올해 이익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하는 구조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성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주 좋지만 이런 게 애매한 거죠. 차트를 봐야겠네요. 일봉 차트를 봅시다. 상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담이 됩니다. 보유자의 경우도 전고점 돌파 여부는 알 수 없으니 추가 상승 시 대응력을 확보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볼 상황이고요. 주봉 차트를 봅시다. 상반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실적 발표 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제 와서 째려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증권사 추천주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없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3개의 증권사 추천주를 살펴봤는데요. 모두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를 결정하기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기업의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향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때가 되면 한번 더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쓰러지지 말고, 지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강 가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내일 봐요.